안녕하세요. 저 손승주입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저 이 자리 쓰기까지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이 자리에 다시 쓰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동안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강의를 안 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저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최강자 중 한 명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몇 권 안 팔릴 것 같은 이 책을 내주신 출판사 분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신 여기 화경학원 관계자 분들께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좀 OT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살짝 물어볼게요. 이렇게 손 높이 안 드셔도 되는데, 이거 시험 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차. 나 2차 시험 봐본 적 있다. 안 봐보신 분도 계시네요. 안 봐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나는 그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답안지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그런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어쨌든 답안지로 현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답안지 작성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기 때 좀 답안 작성을 좀 여러 차례 좀 해볼 기회를 좀 가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1월 31일 날 있잖아요. 1월 31일 날 50점짜리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적어 놓으세요. 50점짜리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한번 25점짜리는 한번 중간에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볼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한 20명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마다 제가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좀 첨삭을 해드릴 건데, 저한테 첨삭을 받다 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첨삭을 할 때 상당히 뭐랄까요,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빈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나. 근데 그거를요 잘 극복하시면은, 근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잘 극복하세요. 남자분들은 극복 못 하신 분들이 잘 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은 이게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저랑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난 너한테 안 배워 그러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금 기분 나쁘셔도 제가 하는 첨사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8일 날요, 2월 28일 날 150점짜리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의고사 25점 3번 말고요, 한 3차례 정도 50점 한 번, 150점 한 번, 한 25점 한 번, 그렇게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가 회독수가 좀 많이 늘어야 돼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꼭 해주시고요. 이해를 안 하면은요 책을 읽을 때 그냥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로 들면은 저 처음 공부할 때 임종윤 교수님 책을 처음 폈었거든요. 이 공부를 처음 할 때 처음 하는데, 그 페이지를 한두 페이지를요 정말 한 2시간 정도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갖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해가 어느 순간에 가면요 여러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판례 중에 이런 건 꼭 암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암기를 꼭 해주세요. 암기를 꼭 해주시고, 제가 이 판례는 암기를 해서 좀 요소들을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뭐 제가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 거 바탕으로 나중에 답안지 현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3회독 정도, 지금 1기 강의 동안, 이 1기 강의 동안 3회독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최소예요. 최소 3회인데, 일단은 처음에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거를 1회독이라고 하고, 되셨죠? 그 다음에 수업을 이거 복습을 하면서 1회독을 하겠죠. 저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월요일날 가서 또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화요일날 보든지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그걸 또 하나 1회독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와 관계없이 그냥 한 바퀴 쭉 도십시오. 아시겠죠? 그거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근데 보실 때 판례 위주로 보세요. 판례 위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답안에 현출을 잘해야 되는 건 결국엔 판례 현출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론 주저리 많이 쓰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딱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요. 저는 사실 정장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장 입는 걸 싫어하는데 오늘 샘플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정장을 입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편한 옷차림으로 올 테니까 쟤 참 무례하다 이런 생각은. 뭐 어쨌든 1기 강의니까 굉장히 콤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책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딱히 강의 계획서에는 써놓진 않았지만요. 법정 꼭 갖고 다니세요. 법정 꼭 갖고 다니시고, 법정 없으신 분들은 뭐 스마트폰에 그 법제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거라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법정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요, 효과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조문 써 있으면요, 그 조문을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십시오. 자, 3페이지 피시면은 이제 노동법원에 법원 나오잖아요. 노동법에 법원이 나오는데요. 노동법의 법원을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답안지 현출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노동법원에 법원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리도 없고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의 법원을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 뒤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페이지 그 로마자 1번의 서설 보이시죠? 거기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부터 거기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래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관이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 어떤 규범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실제 분쟁이 있을 때 법만 딱 보겠습니까? 법만 딱 보고 판단할까요? 단체 협약도 갖다 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취업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갖다 줄 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돼 있는지 그런 것도 갖다 주겠죠? 그쵸? 그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법원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법이 있고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관습법과 노동관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 완전히 처음 공부한다 2차. 나 2차 완전 처음 공부한다. 없으시죠?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관습법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공부한 민법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관습법 성립 요건 어떻게 됩니까?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관행이 그리고 법적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게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아, 민법에서 그런 거 범직도 하다 그렇게 생각나시죠? 방금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이따 취업규칙 할 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그냥, 관습법 하려면은 관행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이런 거 답안지에 현출할 일 없으니까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깔아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동 관행. 자, 보세요. 이제 노동 관행. 여러분들 민법 106조 한번 펴보실래요? 없으면은요, 거기 각주 4번에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각주 4번에 있어요. 자, 거기 각주 4번으로 저는 그냥 볼게요.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규칙이나 그런 거를 이해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건데요. 임의법규와 다른 관행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임의법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강행법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죠. 듣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임의법규라는 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며칠 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 됐는데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5,500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런 게 강행법규예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단속만 되는 경우가 있고 효력까지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는 거.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의 물권법 같은 게 대표적인 강행법규예요. 아파트를 샀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 게 강행법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법규 같은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법에 있는 게 많이들 이제 임의법규예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임의법규랑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법규랑 다른 관행이 있는데 당사자 의사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게 의사를 보충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의사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결국에는 계약서에 현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계약이란 게 결국에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게 계약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거 우리 2억으로 하자. 그러면 거기 2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 임의법규랑 다른 관행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게 의사를 보충하게 된다는 건 결국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한번 찬찬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 찬찬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행이 있어요. 관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얘네들의 의사가 불분명해요. 의사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계약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면서. 되셨죠? 뭔 말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그래서 관행도 저렇게 해서 계약이 될 수도 있구나. 계약의 내용이. 거기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거기 관련 판례, 첫 번째 관련 판례 보이시죠? 거기 밑줄 그는 것만 보세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 이거 임금에 관한 판례거든요. 임금에 관한 판례인데 결국에는 관행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는 의무가 인정된다는 건 결국엔 채무가 인정된다는 거죠. 채무가 인정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게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랑 결국에 같은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행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되니까 그게 법원이 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면은 관련 판례 두 번째 보시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이 판례를 보신 분들 아마 전적 파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적 파트에서 보셨을 텐데 첫 번째 줄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 봐서도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요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행이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치규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취업규칙 그 다음에 단체협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와 행정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판례는요. 사실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고 하죠. 법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례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강력한 법원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을 제외한다면요. 저기요, 문 좀 닫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법원의 적용 순서 이렇게 써 있는데 아라비아 1번에 뭐 일반 원칙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민법 1조에 보면은 성문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동법에는 법원의 적용 순서가 안 써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근로기준법 보면서? 없죠. 그래서 민법과 그냥 따라가요. 성문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성문법은 그냥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령 전체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긴 법이 국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 원칙, 민법보다 노동법이 먼저 적용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넘어가시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법의 이제 특별한 법원 적용 순서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게 적용돼요. 취업규칙이 유리하면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이 유리하면은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아주 조그만 쟁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그러면 단체협약하고 다른 이거 취라고 쓴 거예요. 취. 근로계약하고 뭐가 우선 적용되냐라고 하는 요 쟁점이 하나 있죠. 이게 더 유리하면 이게 먼저 적용될 거냐. 이게 더 위 거잖아요. 그죠? 더 위에 건데 이게 더 유리하면 이게 먼저 적용되냐 하는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그 쟁점이 왜 발생됐냐면요. 여러분들 그 노조법 한번 펴보실래요? 노조법 33조 한번 펴보세요. 노조법 33조에 보시면은 1항에 위반하는 이라는 표현 한번 찾아보실래요? 위반하는 이라는 표현 찾으셨어요? 여기 근로기준법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예, 미달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반하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위반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위반의 정체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부정설에 의하면은 유리조건 우선원칙을 인정하게 되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냥 뭐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합원들 무리가 있는데 뭐 A, B, C 뭐 이래 있겠죠. 그랬더니 얘를 끄집어 내 갖고 얘네가 월급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끄집어 내 갖고 얘 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얘랑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 얘 입장에서는 조합비 내고